요 모양 보이시죠? 요게 잡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게 조금이라도 이 중심을 끌어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관문은 뭐냐? 재단이죠. 안쪽에 그 바킹이 너무 한 3cm 정도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보이지가, 불을 대지 않으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재단 작업을 마치고 이면지 벗기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유리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이면지 작업을 할 때는 다른 승용차보다 더 쉽다고 볼 수 있죠. 요번에 이제 지난달에 제가 미국 거기서 그 랄프라는 친구하고 시공을 같이 했죠. 3편의 그 애틀란타 편에서 3편 내서 나왔었죠. 상단 하단 나눠서 이렇게 랄프하고 시공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열 성형하는 그런 방식, 굴곡이 있는 부분을 구워서 헤라로 내리는 그런 방식, 최소한 타르가 시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에 넘어온 게 벌써 30년, 40년 가까이 됐죠. 40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유리가 평면이고, 그 다음에 유리가 조그만 그런 타입의 오래된 그 차들이 전부 평면 아닙니까? 그런 타입에서는 미국에서 필름이 넘어와서 또 열 성형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려줬을 때 지금까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시공 방법은 이러한 차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 건식이든 습식이든 굴곡이 있는 곳만 열을 가해서 성형하는 방식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곡이 아주 많은 차량에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열 수축도 완전히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아주 좋은 사람이 1시간 이상 수축해야지 간신히 나오는데, 결과물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죠. 꾸불꾸불 하겠죠. 안에서 시공하면서 스퀴징으로 컴프레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성형의 습관들은 사실 이런 차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맞지가 않다. 예,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열 성형을 하고 있는 분들의 80~90%가 미국에서 20년 전에 전수해준 그 기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거는 아주 개발된 지 오래된 성형의 방법이고, 이렇게 굴곡이 많은 차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예. 이제 이면지를 벗겨볼게요. 이거는 열선이 유리 안에 접합이 된 구조로 아주 얇게 열선이 내장이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적고, 그 다음에 열선에 코팅 조각 같은 것들이 벗겨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잘만 시공하면 이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리입니다. 이 차의 열선 시공 방법은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전하게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지를 한번 흘려냈고요. 스크래핑을 해주겠습니다. 딱딱딱딱 걸리는 게 있어요. 깨끗한 것 같은데도.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윈도우 틴팅 인스톨레이션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미국에도 이러한 헤라가 나오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뿔 헤라 플라스틱 스퀴즈는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도를 갖고 있는 걸 미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다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유리를 시공하거나, 그거는 옆유리를 시공하거나 이렇게 깊이 돼 있는 것들을 수평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수입한 뿔헤라를 갖고 있지만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제품들은 전부 다 저 모서리 끝 스키징 해주기 위해서, 청소 또는 스키징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고, 이거는 모든 유리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도구보다 좋습니다. 편하고. 예,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스키징을 한번 해줬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스크래핑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 마지막 청소를 마쳤고요. 진하게 탔는데도 조금 더 미끄러지는 게 약해요. 그래서 더 올가를 더 타주고, 저 밑에 쪽에 바킹이 너무 깊다 보니까 얘가 필름을 집어넣는 단계에서 씹힐 가능성이 높아요. 생생하게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자, 이렇습니다. 현황이 이래요. 여기서 당황하시면 절대 안 되죠. 차분하게 필름이 좀 남는 것 같은데, 필름을 쫙 전체적으로 이면지를 까서 벗겨줬는데, 이게 스키징 한 다음에 끝에가 그 바킹이 바삭바삭 돼 있거든요. 얘가 닿여서 씹히는 형식으로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격 재단이 잘 돼서 좌측 우측의 점박이로부터 한 3mm 정도, 2~3mm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실제로는 밖에서 재단할 때는 점박이의 끝선, 안쪽 끝선에다 맞춰서 시공을 했는데, 필름을 실제로 시공해 보니까 점박이의 바깥선에서 3mm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단차가 한쪽에서 8mm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8mm, 이쪽에서 8mm, 전체 1.6cm 정도가 내경과 외경의 차이가 16mm 정도 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야, 요 정보를 모르시면은 재단할 때 아무리 성형을 잘 하시는 베테랑이 시공하셨다 하더라도 이 재단하는 부분에서 실패를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죠. 충분히 그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점박이에 충분히 들어갔나,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헤라로 집어넣어서 깔짝깔짝 대 보면, 아, 얘가 필름이 얼마큼 들어갔다. 가스퀴징을 해줘서 접히는 부분이 없는지 봐줘야 됩니다. 그 부분, 접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필름을 끌어당겨서 수정을 해줘야 얘가 스퀴징을 다 한 다음에 고생을 덜 합니다. 문고핸들 이 스키즈, 소프트 스키즈는 청소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저는 미국에 가서 이 스키즈로 청소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청소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로 청소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가스키징 할 때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없어요.
근데 안 쓰더라고요. 가스퀴징을 해보니까 얘가 필름이 제대로 스퀴징을 했을 때 안착이 잘 될지 안 될지 예상이 되거든요. 예.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이 스퀴징 할 때 필름이 들뜨고 터널이 생기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성형을 할 때 이쁘게 성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작업이 없어요. 성형이 이쁘면 들뜸이 없어요. 시간도 절약이 되죠. 지금 제가 예상키로는 이거는 5분 후에 작업이 끝나요. 그리고 후작업이 거의 없죠. 자, 그만큼 열 성형, 히트 슈링킹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스퀴징을 할 때는 성형의 직각 방향으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성형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이죠. 성형을 위아래로 했으니까 대부분의 스퀴징을 성형의 직각 방향을 해줘야 안정적으로 필름이 펴집니다. 네. 미국의 IWFA라는 그 윈도 필름, 세계 윈도 필름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 시공과 자동차 시공에 대한 인스톨레이션 메도드가 있어요. 그 메도드를 보면은 스퀴징을 어느 방향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필름은 결이 있고 그다음에 수축의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퀴징도 방향이라는 게 있어야지 필름이 쫙 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결을 무시하고 시공을 하셔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고객도 모르고 또 시공자 스스로도 이것이 왜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특수한 차량의 유리, 크거나 불공이 많거나 난해한 어떤 그런 차량의 유리를 시공하시면 그 결과가 반드시 결과물로 나옵니다.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지금 저는 저 모서리에 박힌 10cm가 안쪽에 박힌 10cm 깊이에요. 하려면 이러한 평면 플라스틱 헤라로는 해결이 안 나와요. 그리고 유리에 기스가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유리하고 이렇게 예각으로 되니까 마찰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돌가루가 하나가 있으면 계속 기스가 생기는 거죠. 자, 우측을 사용하실 때는 각을 줄여주죠. 예각을 줄여주기 때문에 필름하고 닿는 면적이 적고요. 기스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적죠. 이렇게 휘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휘는 방법은 영상 속에서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영상. 예, 그거 링크 좀 걸어 주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헤라, 좌측, 우측, 가운데 세 가지 헤라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부위별로 응용을 해서 스퀴즈를 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필름이 스퀴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자, 스퀴징이 덜 됐나 더 됐나 보시려면 이렇게 예각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안에서 최대한 스퀴징을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밖으로 나가시면 이중 동작이 안 나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죠. 딱 한 부분이 1cm가 떴어요. 이쪽 부분에 1cm가 떴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열로다 살짝 따뜻하게 해서 떴다고 해서 옆쪽을 굽게 되면은 더 일어납니다. 필름의 수축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가한 다음에는 다시 냉각을 시켜줘야 얘가 뜨려고 하는 성질을 줄여주고 붙는 결과가 오죠. 옆쪽이 떴다고 해서 그 열을 가하시게 되면 더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한 군데 떴는데 열로 더 껐어. 그러면 여기가 두 개, 세 개가 더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옆쪽은 굽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을 가하면은 당연히 수축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더 뜨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지만 따뜻하게 해줘야 붙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열로 다 꾼 다음에 잡은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줘요. 그러면 필름도 수축하려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울었던 부분이 다시 줄어드는 결과가 옵니다. 예.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재단도 좋고 성형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들뜸 현상이 적었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가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제가 밖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힘들고 또 차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안에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지금 잡았는데, 안에서의 상태, 테두리 상태나 스키지 상태를 보면은 굳이 밖에 나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결과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저 열선 시공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성형입니다. 이 유리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형입니다. 성형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자, 이런 차를 시공하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성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도 배우는 자세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속도를 이용해서 열을 조절해라. 모든 유리와 모든 필름의 유리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줘라. 예, 비누칠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상태에서 열 수축하는 어떤 순서들, 이런 몇 가지를 고려해서 시공을 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유리가 매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차가 어렵다고 해서 시공하기 어렵다고 해서 손님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닐까. 예. 어떤 차라도 모두 거부하지 마시고 시공할 수 있는 그 단계가 꼭 오길 바라면서 일단 열선 시공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